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느새 3주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Word Formation Processes,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가 하는 규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기, 특히 학기 초에, 학기 전반부에 우리의 학습 목표는 어휘 분석에 관련된 기본적인 용어를 배우고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분석하고 거기에다가 그런 기계적인 분석에다 더해서 어원 중심으로 뜻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단어를 그냥 뭉텅이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뭉치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구성 성분을 잘 분석적으로 학습하여 어휘 학습의 효율을 높입니다. 한두 개를 외워도 이것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어휘력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학기 후반부에 발음 연습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어떤 게 단어냐, 근데 단어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만 좀 부족해서 우리가 좀 안을 들여다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의 혹은 어휘의 최소 단위가 아니라 더 밑에 단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단어는 기본적인 뜻이 있는 부분과 거기에다가 접사는 프레픽스나 서픽스, 앞에나 뒤에 뭐가 붙어서 더 큰 단어로 복합적으로 단어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접사 중에는 보통 데리베이션과 인플렉션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데리베이션은 주로 의미를 바꿔주거나 그리고 품사를 바꿔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주로 앞에 혹은 뒤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파생접사라고 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켜 난다, 그런 것인데, 굴절접사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젓가락을 구부린다고 해서 젓가락이 아닌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굴절접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주로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인칭 현재 단수일 때 s를 붙인다, 과거형일 때 ed를 붙인다 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인플렉션과 서픽스는 어형론과 단어와 문법의 그 중간 사이에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은 특별히 뭐 하느냐, 단어를 직접 좀 더 분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는 아직은 그냥 보통은 우리가 문장을 이루는 기본 벽돌, 단위,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단어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내용어, 그 다음에 의미보다는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기능어. 그런데 컨텐트 워드는 일정한 품사들이 있죠. 주로 뜻이 있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근데 관사의 뜻이 뭐냐? 또는 전치사의 뜻이 뭐냐? 이런 건 있지만 시제일치의 뜻이 뭐냐 하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인 컨텐트 워드라기보다 어떤 문법적인 역할을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컨텐트 워드는 고유한 뜻이 있고 나름대로의 뜻이 있고 독자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는 컴퓨터라는 말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새로 컴퓨터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동사도 형용사도 새로 생깁니다. 지금 오늘날도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나가고 있죠. 그런가 하면 기능어들은 사실은 특정한 의미가 없거나 사실은 단순히 문법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문법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상 새로운 문법 도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닫힌 집합, 이거는 열린 집합, 새로운 단어가 계속 늘어날 수 있는 클래스. 이거는 그렇지 않은 거. 예를 들어서 관사, 어는 100년 전에도 어고요. 지금도 어입니다. 관사가 몇 개씩 더 늘어나고 그러질 않습니다. 자, 이미 얘기했었지만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단어란 말을 쓰다 보니까
그게 좀 마땅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뭐냐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그거를 정의하려다 보니까 소리로도 정의가 잘 안 됐습니다. 소리라면 뭐예요? 그냥 우리가 말을 할 때 쭉 이어지는 스피치 사운드 가운데서 여기 중간중간에 스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 이게 단어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러시아 노래를 들으면 거기에서 쭉 들리는 것들 가운데 어디가 단어의 시작이고 어디가 단어의 끝인지 알겠습니까? 필리핀의 따갈로그를 들으면 그것이 어디가 단어가 몇 개 있고 어디가 주어고 이런 거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실제 이거와 비슷하게 텍스트에서 여기 이렇게 스페이스가 있으면 단어냐? 그런 경우도 적당치 않았죠. 예를 들자면 혼자는 못 쓰이고 붙어서 쓰이는 거 He isn't 할 때 은트 이런 것들이 과연 단어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단어는 하나의 컨셉을 가르치는 거다 라고 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죠. 해가 바뀌고 봄에 숲에 비가 내리고 첫 비가 내리고 나서의 숲속의 향긋한 냄새, 이것이 하나의 개념입니까? 여러 개의 개념입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라는 개념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단어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단어가 몇 개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쓰이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하나의 단어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단어 중에 메인 파트가 있고 그 옆에 쪼가리들이 더 붙어서 단어가 되는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뭐를 의미하냐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의 워드는 최소 단위가 아니다. 워드는 그것보다 더 작은 형태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마치 원소, 물질의 가장 기본 단위를 원소라고 하듯이 그것을 우리는 형태의 가장 기본 단위를 모핌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핌은 기본적으로 왜 의미라고 하냐면요, 그 자체 어떤 의미나 기능 없이 이것을 모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BIRD에 BI와 RD가 나눠지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BI가 뜻이 없고 RD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디자이어 가운데 예를 들어서 D와 자이어가 떨어지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D는 이런 프레픽스도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형태수는 형태의 단위이기도 하지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bold는 bold에 s가 붙어서 bolds가 되고요. 혹은 desirability 하면 desirability 이게 붙어서 단어가 되고요. gentlemanliness 이거는 젠틀에 맨이 붙어서 젠틀맨이 되고요. 거기에 형용사가 붙어서 gentlemanly라는 형용사가 되고요. 거기에 명사로 바꿔주는 이 데리베이셔널 파생 전미사가 붙어서 그 젠틀맨다움이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어떤 그 형태, 그 단어 규칙들은요 대부분 유니버설한 겁니다. 모든 나라에서도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했던 어떤 공부, 이걸 한국어든 또는 모국어든 영어든 같은 규칙이 적용되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의미 있게 봐두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기본 원소들 가운데는 혼자 쓰이는 것도 있고요, 혼자는 못 쓰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쓰이는 것들은 혼자 쓰이지만 어떤 것들은 꼭 붙어서 쓰인다. 그래서 affix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혼자 못 쓰이고, affix는 접두사는 전미사는 이런 거는 다 의존적인 기죠. 젠틀과 맨은 따로따로예요. 혼자 쓰일 수 있어요. 그러나 따로따로가 모여서 또 더 큰 덩어리가 되고 거기에 쪼가리가 붙고 쪼가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언어는 나름대로 조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자면 프레픽스는 앞에 붙는 거고요, 서픽스는 뒤에 붙는 거예요. 이 정도는 뻔한 얘기고요. 자꾸 반복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소라 하면
혼자 쓰이는 게 있고요. 혼자 쓰이는 것 중에는 뜻이 있는 것과 기능을 얘기하는 것과 그 다음에 혼자는 못 쓰이고 꼭 어떤 자리보에 붙어서 쓰이는 것 중에도 파생 접사가 있고 문법적인 기능만을 담당하는 인플렉셔널 전미사가 있다. 그리고 데리베이션은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지만 인플렉션은 뒤에만 붙는다라는 거,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이미 얘기한 거지만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에 익숙해지면 자연히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이미 한 번 더 얘기했죠. 눈으로 보고 지나가도 되겠습니다. 인플렉션은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고요. 단어의 기본 의미를 바꾸진 않아요. 젓가락을 구부린다고 해서 젓가락이 아닌 건 아니죠. 그래서 과거형, 그 다음에 현재형, 현재 진행형. 근데 파생은 다른 단어를 만들면서 의미나 품사를 바꿔줍니다. 사이클은 동사입니다. 명사로도 쓰이지만 근데 거기에 리로 해서 다시 사이클한다, 리사이클, 재활용한다. D는 반대의 뜻입니다. 코드는 뭔가 코딩을 했어요. 암호화했어요. 근데 그걸 디코드하면 암호를 풀어주는 거니까 뭘까요? 해독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몇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어도 좋겠죠. boy의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boyish, 소년 같은. 요즘에 드라마 중에 이태원 클라스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여자 주인공이 이름이 뭐였죠? 그 아이가 좀 보이시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좀 있죠. 그 다음에 생명, 라이프 라이크, 살아있는 듯한. 알코홀릭. 알코홀릭은요, 형용사, 알코올에 관계된 이런 뜻도 있지만 이건 또 명사로 알코올릭, 알코올 중독자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헬스의 건강에, 헬스풀, 건강에 유익한, 뭐 이런 뜻이 됩니다. 나머지는 눈으로 보죠. 클리어와 언스, 어큐즈, 고소하다와 어큐제이션, 기소. 자유로움과 자유로움, 예언하다, 예언, 이런 뜻이죠. exactly, quietly. vaccine, 명사에서 vaccinate, 요거 아주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 아주 중요한 단어죠. moral, 도덕적인, moralize,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바라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동사에서 형용사를 만듭니다. read, readable, 뭐든지 뭐뭐 할 만한이라는 뜻이 붙어서 readable이 됩니다. create의 동사에 eve를 붙여서 creative, 생산적인, 창조적인, 이런 뜻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파생접사는 역시 의미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친구에서 이건 친구다움 혹은 우정, 이런 뜻이죠. undo, 동사에서 하다, 다시 곧 안 하다. 덮다, 발견하다. 자, 구석기 시대에 물이 땅에 유물이 묻혀 있는데 이거를 파내고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은 껍데기를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디스커버입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리커버는 원래 무언가 괜찮은 상태였는데 뭐가 좀 안 좋은 상태가 앞에 꼈어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다시 원상복귀하는 의미에서 recover, 회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serve는 좀 주요한 게 아닌 부차적인, minimal, subminimal, 또는 semi는 반이란 뜻이죠. semi-annual. 이거는 annual은 1년을 가르치는데 semi-annual은 반년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한 번 더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굴절 접사는 너무 많은, 실제 이거를 우리가 워드 파워에 속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결국 그래마에 속하는, 단 그래마가 문장 속의 역할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국은 워드의
붙어서 그래마티컬 어떤 기능이 붙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어와 문장의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 하나의 접사가 붙었는데 덕지덕지 다른 접사가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센스, 감각의 sensation, 감각적임, 거기에다가 l이 붙어서 sensational 이런 뜻이 되고요. 다음은 verb의 을, 동사의 동사다운, 동사답게 만드는 verbalize, 혹은 여기에 이제 파생접사가 붙어요. verbalized. 그런데 굴절접사는 왜 나중에 붙을까요? 나중에 붙는다기보다도 끝에 붙는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데요, 문장이 센텐스라고 칩시다. 문장 다음 단계는 단어죠. 단어에 보통 단어를 만드는 것들이 파생접사입니다. 그런데 단어에서 문장 내에서 단어의 역할을 가르쳐 주려니까 단어 바깥에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어 바깥에. 그래서 당연히 단어를 다 만들어 놓고 그 단어가 문장 내에서 가지는 어떤 기능을 얘기할 때 단어 바깥에 이런 그 굴절 접사, 문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그 전미사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만 얘기하는데요, 사실 이미 좀 다르게 하지만 representation, 여기에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트와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 중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죠. 프레젠테이션에서 리가 붙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프레젠트에 represent 이게 됐고요. 여기에 이 동사에 에이션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명사에 형용사로 만드는 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리와 프레젠트가 붙어서 리프레젠트가 되고요. 리프레젠트가 명사화 됐고요. 이 명사에 형용사로 만드는 이게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평면적인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이 안에 계층적인 구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있고 삼촌 있고 엄마 있고 동생 있고 다 평면에 쭉 섰어요. 평면에 있다고 다 같은 촌수는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있고 고모가 있고 형이 있고 내가 있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사진에서는 높낮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렇게 그 안에 이런 것들의 현상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얘기했던 거에 연장선상인데 여러 개가 붙는데 여러 개 붙는다고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붙는 게 아니다. 안에 내적인 그 계층적인 구조가 있다 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시의 보이시니스 형용사로 만들고 형용사를 명사로 만드는 게 되는데 거꾸로 보이니스히시 이런 건 안 됩니다. 보이즈의 그 아이들이 그 여자 아이들이 남성스럽다 해서 보이즈 이쉬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밖에 붙어야 됩니다. 밖에 붙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s는 명사에 붙는 거죠. 명사가 복수라는 걸 가르치는데 이건 뭐예요? 보이시 형용사에는 s가 붙을 수가 없죠. 그런 겁니다. create, creative, created, created.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굴절 접사가 파생 접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이건 뭐 따로 외울 일은 아닙니다. 뜻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이에 is가 붙어서 형용사가 되는데 create에 ive가 붙어서 adjective가 되는데 이건 두 개니까 무슨 계층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옆에 그냥 더하기밖에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좀 많아지면 이제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impossibility는 자, 요게 먼저일까요? 요게 먼저일까요? impossible에 ity가 붙습니다. possibility에 im이 붙는 게 아니에요. happiness에 on이 붙는 게 아니라
unhappy에 ness가 붙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안 해도 먼저 이게 같이 옆에 붙어 있어도 먼저 붙는 게 있다. 그 안에 내층 구조가 있다. 예를 들자면 조금 망측스러운 예가 됩니다만 여러분 팬티를 입고 바지를 입습니까? 바지 입고 팬티를 입습니까? 그것도 다 순서가 있죠. 그런가 하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몸의 일부를 이루는 피부를 생각해 봅시다. 피부 밖에 팬티를 입습니까? 팬티가 피부 안으로 들어갑니까? 팬티는 피부 안으로는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생접사는 단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굴절접사는 그 위에 어떤 다른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니까 단어와 단어 사이, 즉 어떻게 보면 단어 제일 바깥에 붙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unsystematically.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un시스템에 어틱이 붙었다. 그러나 un시스템이란 말은요, 틀린 겁니다.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단어나 이 언어의 예에 이렇게 별표가 붙은 것은요, 요게 틀린 말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un시스템은 왜 하냐면요, 그 un시스템이라는 건 영어에 없어요. 어는 형용사에 붙는 거예요. 동사나. 그래서 명사에 붙질 않아요. 그래서 우선은 명사에 형용사로 만들어지는 어틱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고요. 이 형용사에 on이 붙어서 unsystematic이 되고요. 그 형용사에 얼이 또 하나 다른 의미의 얼이 붙는 형용사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unsystematical에 부사로 만들어지는 ly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안에 상당히 계층적인 구조인데, 이거는요 실제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우선 이게 붙고 그 다음에 이게 붙는다. 티처가 하고 티처가 생기고 그 다음에 티처스가 된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것도 다 그리자면 그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꼭 그리지 않아도 안에 더 결속이 단단한 게 있고 밖에 오는 게 있다. 뭐 이런 걸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단어에는요, 그 단어 부품들 가운데는 아주 자주 쓰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연장통 하나가 있을지 모릅니다. 또는 드라이버통. 드라이버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드라이버가 있죠. 어떤 드라이버는 잘 안 쓰고, 또 집에 드라이버통 옆에 못이 있다고 칩시다. 못, 벽에 두드려 박는 못. 그 못도 아주 굵은 못이 있고 또 얇은 못도 있고 실핀도 있고 이런 게 있죠. 그래도 우리 집안에 살다 보면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있죠. 그렇듯이 단어에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굉장히 자주 쓰이는, 그래서 생산성이 높은 그런 단어나 단어의 부품, 모피임이 있고요. 그 어떤 쪼가리들은 여기저기 붙어서 못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요, need는 명사를 만들어주는 그 전미사입니다. ITY도 역시 명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blind, 형용사에 붙어서 need는 blindness를 만들어요. happy에 붙어서 happiness가 돼요. good에 붙어서 goodness가 돼요. 그런데 둘 다 그 형용사에서 명사를 바꾸지만 요 성격이 좀 달라요. blind에 어티가 붙지는 않아요. blind 어티. happy에 어티가 붙어서 happy 어티. ness나 어티와가 동사 어떠한 성질을 가짐이라는 뜻으로 있고, 형용사에서 명사를 바꿔주는 거지만 이게 좀 달라요. 이거 쉽게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goodness지 good 어티가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stupidity, 바보, 바보스러움, valid, 유효한, validity, 유효, complex, 복잡한, complexity. 근데 이게 complexness라고 하지 않아요. 아마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얼른 그 법칙을 찾기가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기본 게르만어입니다. 게르만어에는 네스가 붙는다든가,
이런 건 라틴어구나. 라틴어에는 원래 라틴어가 붙는다. 라틴어 어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도 한글에서 국어에서 복합명사를 만들 때 한글과 한자를 섞어서 복합명사를 만들기보다는 한자는 한자와 한글은 한글과 섞여서 복합명사가 되듯이 그러한 성격이 좀 있는 겁니다. 자세한 건 더 나중에 더 공부해 보죠. 그런데 그렇기도 하지만 nice와 어티는 이게 생산성이 달라요. truthy, 예를 들어서 진실다움. 근데 truthiness 말이 되고요. 최어니스가 되는데 여기 어티가 붙지 않아요. truthy어티, 최어어티 붙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truth에 니스가 붙지도 않고 최어니스가 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이건 단순한 생산성이어보라도 지들이 궁합,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패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결국 단어 실력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그냥 전체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니스는 언제 붙는다 하는 걸 알아야 만약에 여러분이 형용사가 있을 때 이미 명사로 만들고자 할 때 이거에 니스를 붙여야 되는지 어티를 붙여야 되는지 감각적으로 그것을 아는 게 여러분의 단어 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후반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부품들을 얘기했는데 그 부품들을 엮어서 그러한 구슬들을 엮어서 어떻게 염주를 만드느냐, 결국 단어를 어떻게 만드느냐, 단어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8개, 9개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아무 의미 없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있습니다. 코인은 뭡니까? 동전을 얘기하죠. 동전 찍어내듯이 그냥 무작정 만드는 겁니다. 왜 만들었는지 안에가 뭔지 몰라도 됩니다. 그냥 새로 만드는 거예요. 무작정 만드는 거 무섭죠? 사실 그런 건 도리가 없습니다. 그냥 다 외우는 수밖에. 두 번째, 원래는 고유명사였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보통 명사로 쓰이는 겁니다. 쉬운 거 예를 들어 볼까요? 클리넥스. 집에서 밥 먹다가 아빠가 좀 클리넥스 좀 다오. 여러분은 어떨지 몰라요. 우리 세대에서는 클리넥스가 가장 화장지, 식탁에서 쓰는 화장지 가운데 가장 고급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브랜드였는데 요즘에는 그냥 화장지를 통칭해서 그냥 클리넥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거와 비슷한 게요. 여러분들 손이 틀 때 잘 바르는 게 뭐죠? 바셀린이죠. 바셀린은요. 손에 틀 때 바르는 것들을 통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느 제약회사에서 만들었던 특별한 브랜드 네임이었어요. 근데 그게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런 제품을 통칭해서 그냥 바셀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봇은 원래는 특정 공상소설에 나오는 휴머노이드, 기계 사람이었어요. 이름이었어요. 그 기계 사람의. 근데 그게 이제는 그냥 특정한 기계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가르치게 됐어요. 샌드위치도요. 원래는 존 만테규라는 사람이요. 실제로 이게 백작이었어요. 귀족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엄청 바빴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맨날 뭐 하다가 말고 밥 먹기 귀찮으니까 빵 쪼가리 사이에 뭘 넣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백작의 이름이었는데 그게 지금 와서는 그냥 빵 사이에 뭘 끼워서 먹는 것, 이걸 샌드위치라고 하게 된 겁니다. 이런 건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좀 알아두면 알쓸신잡, 알아두면 신기하게도 쓰이지만 잡스러운 지식입니다. 그러나 한번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 기본적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미 존재하는 단어들을 이리저리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데 거기에 단어에다가 접자를 붙여서 만드는 법이에요. 이미 이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back formation이 있어요. back이라는 것은 거꾸로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가르치다라는 말에 뭐뭐 하는 사람이라는 붙어서 티처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잘 보세요. 에디트라는 단어도 있죠. 패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행상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요, 방향이 동사에서 ER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원래 라틴어에서 에디터라는 말이 있었어요. 우연히 끝에 OR이 있는데 여기에 이것이 마치 어떠한 사람인 것처럼 해석되어 갖고 나중에 에디터라는 말이 거꾸로 생긴 거예요. 에디트가 먼저 있고 에디터가 생긴 게 아니고요. 원래 떼어낼 수 없는 에디터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이런 거를 만들게 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했던가요? 햄버거는 햄과 버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햄과 버거로 잘못 알고 나서는 라이스버거, 김치버거, 베지버거, 무슨 버거, 무슨 버거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는 잘못된 분석법인데 그게 그냥 통용되어서 그냥 쓰이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원래 길이 아닌데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에요. 언어에도 그런 게 있는 법입니다. 우기면 됩니다. 자, 이제 파생은요, 기본적으로 하나의 쪼가리가 붙어서 생기는 게 파생인데요. 그게 아니라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들이 따로따로 쓰이는 것들이 합쳐서 그냥 어느 게 주된 건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붙어버립니다. bittersweet, bitter라는 건 뭡니까? 쓴맛. sweet는 단맛. bittersweet은 뭐예요? 알콩달콩. 시금털털 하는 뜻이죠. 약간 쓴맛도 나고 단맛도 나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집과 일, 집에 가서 하는 일, homework, 픽, 슬쩍 손으로 빼내는 게 픽이죠. 집는 거, 파켓,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갖고 남의 걸 슬쩍 꺼내면 뭡니까? 요게 소매치기죠. 소매치기. 소매치기에서 나와갖고 요즘에는 백치기, 차치기, 등치기, 좌치기 별게 다 있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요 원래 붙었던 뜻을 잘 합쳐갖고 전체의 뜻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과연 그게 그 단어들이 합쳐진 게 맞는 건지 사실은 불분명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하나 합성어고요. 또 하나는 합성어 중에 요거는 이거 잘못 썼네요. 요걸 해서 내가 나중에 고쳐놓겠습니다. 혼성어라고 합니다. 이건 혼성어. 이거는 단어 자체가 딱딱 붙은 거예요. 두 개가 그냥 통째로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앞에는 닭대가리고 뒤에는 이게 뭐 같을까요? 이거 도마뱀도 아니고 악어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서로 다른 것이 앞에 물체의 앞대가리와 뒤에 물체의 뒷꼬리가 붙어서 전혀 다른 걸 만들어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스모크와 포그가 붙어서 요거 빼고 스모그가 되죠. 모토리스트,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묵는 호텔. 그래서 길가에, 미국은요 길이 길어요. 저 위에 북쪽에서 남쪽까지 가려면요 2박 3일 가야 되고요. 오른쪽 끝에서 동해안에서 서해안 가려면 10박은 가야 됩니다. 천천히 가려면 10일은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타고 가다가 중간에 묵는 그저 간이 호텔, 간이 여관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모터와 어텔이 합쳐서 모텔이 됐어요. 브렉퍼스트와 런치가 합쳐서 브런치가 되고요. 인포메이션과 커머셜이 합쳐서 인포머셜 이런 뜻. 아주 정보가 풍부한 상업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걸 혼성어라고 합니다. 혼성. 요거는 합성어, 요거 이렇게 따로따로 잘라서 붙이는 건 혼성어라고 합니다. 블렌딩, 블렌드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냥 긴 단어의 일부를 툭 잘라갖고 만드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애쓰고 계신 분들 있죠? 이게 뭘까요? 원래는 이게 뭐예요? 닥터. 그런데 그냥 이거 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선생님 하지 않고 쌤 하는 거랑 비슷해요. 텔레비전에 TV
TV는 사실은 여기에 비슷하네요. 텔레비전인데 이 앞에서 V와 T를 땄으니까요. 폰은요 원래 텔레폰인데 앞대가 아니라 뒤에 걸 잘라서 그냥 쓴 겁니다. 소리. 가스는요 원래 가스는 우리말에 여러분들 가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영어에서 가스는 두 가지예요. 진짜 가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휘발유를 가솔린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이걸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미국에서 차 타고 가다 우리가 뭡니까? 우리 휘발유 넣는데 오늘 갑자기 이게 왜 또 말이 안 떠오릅니까? 주유소. 우리나라 주유소죠. 기름을 넣는 데죠. 영어에서는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오일 스테이션이라고 하지 않고요. 오일은 영어에서는 엔진 오일을 얘기합니다. 가솔린은 휘발성이 강한 가솔린은 줄여서 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주유소는 오일 스테이션이 아니라 가스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툭 잘라서 쓰는 거고요. 램은 컴퓨터 용어죠. Random Access Memory, 램이라고 합니다. 랜덤 액세스. 그 다음에 레이더는 방사능을 가지고 방사능을 뿌려서 그리고 그것이 돌아오는 어떤 방사선을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물체를 탐지하는 기술, 이게 레이더입니다. Radio Detecting and Ranging.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약자입니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UN, United Nations, 이게 약자죠. abbreviation이라고도 합니다. 에크로님이라고 합니다. 보통 에크로님. 혹은 이건 뭘까요? UN이라고 유네스코 이렇게 있죠. 이건 뭘까요? USA, United States of America, 미 합중국, 스테이트가 합쳐서 생긴 게 미국이죠. 자,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 뭘까요? 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은요, 코리아가 아닙니다. Republic of Korea 이렇게 합니다. 북한은 뭐라고 할까요? People's Republic of Korea가 됩니다. PROK. 자, 이런 게 바로 있죠. 다 여러분 아는 건데 한번 리뷰하는 겁니다. 자, 이거 재밌는 상태입니다. 이걸 아주 잘 창의적으로 쓴 사람이 셰익스피어, 영어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이걸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정의나 이걸 보기 전에 이 만화를 먼저 봅시다. 좀 어렵겠지만 만화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쉽게 보던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꼬마가 그래요. I like to verb words. 나 단어를 verb 하고 싶어. 뭐라고? I take nouns, 명사를 가지고 nouns and adjectives and use them as verbs. 명사나 형용사를 동사로 쓰고 싶어. Remember? When access was a thing. access는 원래 물건이었잖아. 근데 now it is something you do. 근데 뭐뭐에 접근하다라는 뜻으로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access라는 단어가 동사로 되었다 이 말이야. 그 동사를 나는 명사로 쓰지 않고 동사로 쓰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I like to verb words. 나는 단어들을 동사로 만들고 싶어. 그런 뜻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verbing weird language, verbing weird language. verbing이 이제 동사가 됐다, 이제 명사가 됐어요. 어떤 것들을 동사로 만드는 일이 우리 언어를 weird는 원래 뭐였어요? 이상한 형용사였어요. weirds 하면 이걸 동사로 쓴 거예요. 그래서 동사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이 우리 언어를 이상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language만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지 weird는 원래 보통은 형용사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동사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verb는 명사인데 갑자기 지금 동사로 썼다가 또 명사형을 만든 거예요. 자, 여기도 또 마찬가지요. Maybe we can eventually make language a complete
complete impediment to understanding.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랭귀지를 그 언더스탠딩에 이해하는데 아주 그 완전히 방해물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너같이 언어를 쓰면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요거는 아주 극단적인 예고요. 또 하나 예를 봅시다. 나운을 그냥 형태를 변하지 않고 그냥 품사로 바꿔서 마구잡이로 쓰는 겁니다. 그런 예는 없지만 주로 창작을 좋아하는 문필가들이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냥 명사를 동사로 써버리는 거예요. 뭡니까? 원래 바틀은 뭐예요? 병이에요. 병. 캔은 뭡니까? 깡통. 자, 이 문장을 해석해 보세요. My grandma bottled the juice and canned the pickles. 우리 할머니가 주스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주스는 병에 담고 canned the pickles. 피클은 깡통에 담았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병이나 깡통이라는 뜻이었고 그건 동사가 아니에요. 근데 동사로 써버린 거예요. 그리고 의미는 비슷하죠. 병에 넣다. 깡통에 넣었다. 원래 병이나 깡통은 뭘 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아주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식이냐면요. 나는 미국으로 비행기 했다. 이런 말이에요. 원래 비행기는 타고 어디 가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를 명사를 동사로 써버리는 겁니다. 나는 미국으로 비행기 했다. 그러면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이 이렇게 쓰면 틀렸다고 하겠지만 유명한 시인이 이렇게 쓰면 그때부터는 그렇게 쓸 수 있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길이 나서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니면 길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것도 볼까요? up, 위로. down은 전치사예요. 근데 위가 뭐냐면 상승, down은 밑에. 그래서 the ups and downs of life. 생활의 삶의 부침.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up은 good times. 이거는 bad times. 우리 삶을 살다 보면 ups and downs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up이라는 원래 전치사가 그냥 명사가 돼버리고 down이라는 전치사가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쓰고요. 아주 쓰면은 독특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전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version.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자 또는 공산주의자 A가 자기 뭘 바꿔서 민주주의자가 됩니다. 사람은 똑같아 보이는데 내용이 바뀐 거예요. 거꾸로 불교에 있던 사람이 불교를 믿던 사람이 기독교로 전환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컨버트라고 합니다. 전향했다고 합니다. 겉에 사람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게 불교 신자가 되다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겉 모양은 바뀌지 않은 채로 그 비슷한 내용으로 그 문장 내의 역할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지금까지 우리는 형태소라는 단어보다 더 작은 기능을 배웠습니다. 혼자 쓰이는 게 있고 꼭 붙어서 쓰이는 게 있었어요. 그런 거 가운데는 파생접사, 굴절접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는 그냥 옆에 붙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계층적인 구조가 있구나 하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단어를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건 일종의 메커니즘이에요. 뜻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요.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어원, 뜻을 가지고 이러한 형식적인 어떤 프로세스가 어떻게 더 폭발적으로 쓰이는가를 어원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주로 형식적인 면을 봤습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같은 곳에 사는 것이다 라는 기술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막상 어느 남자와 어느 여자가 만나느냐 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죠. 바로 그게 내용을 살펴보는 언어학습법. 그래서 그것이 어원입니다. 집안의 가계도를 살펴보고 좋은 집안끼리 만나는 거,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거, 이런 것이 어원 중심 공부법입니다. 자,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건강합시다.